우리 엄마들이 보통 막 애들 케어하고 뭐 남편 건사하고 뭐 하다 보면 아침 시간이 정신없다 그러지. 그렇죠. 그지? 근데 내가 조금 부지런하면 돼. 그렇죠. 그지?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여유 있게 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는 거야 아침 시간. 그렇죠. 그건 그래요. 잠 조금 줄이든지. 그건 그런데. 그죠? 가봅시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 영상을 못 보셨으니까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앉자마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언니의 기운에서 나올 때의 표현이에요. 어느 화두를 던지신다든지, 언니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를 표현하신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기운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발, 제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 표현은 언니가 일상적으로 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 제발 그것 좀 하지 좀 말아줘. 제발 이것 좀 해줘. 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발. 제발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한 표현이죠. 원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할 때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건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지금 언니의 그 연령대면 자식들이 이제 성장 과도기에 들어가 있을 거야. 언니 연령대면. 그러면 아주 뭐 골치 아픈 시기죠. 골치 아픈 시기예요. 말 안 듣고 어디로 튈지 몰라 얘네들이.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면허증이 없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죠? 면허증이 없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케어함에 있어서 나는 버거워요. 내 하나 스스로 케어하기가 버거운데 그 가족을 건사한다는 게 언니의 기운에서는 역부족인 거예요. 언니는 올해 내가 새로운 거를 좀 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거에 도전? 자기 개발을 해라 그래요. 자기 개발. 뭐 돈벌이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거라 그러셔요. 내 자신에게. 그래야 올 경자년, 해오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 석 3년을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우울증, 또 주변 환경에서 비롯되는 내 마음자리의 변화, 굉장히 환경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 수를 가져오셨거든요. 거치가 변화가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나 죽었어 하고 석 3년을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생활을 찾고요. 나 자신을 찾게 되시고요. 이 생활의 즐거움을 찾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온전한 완성체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석 3년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형국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언니는 이 기운을 지금 끌고 오셨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자기 자신의 개발에 석 3년을 힘써주세요.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세요. 친구들과 손을 붙잡고 와서 깔깔깔대고 호호호 대고 있죠. 네. 그죠? 하지만 언니의 눈에는 항상 근심과 눈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깔깔깔대고 호호호 대지만요,
나는 항상 공허합니다. 슥3년이라는 시간은요, 언니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슥3년 후에 내 삶이 이어지느냐, 슥3년 안에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언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내 마음자리가요,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지금 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도달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언니 명은 길어요. 명은 길어요. 그러면 명은 긴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가족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어떤 상황에 처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언니는 전생에 3번의 자살 기도를 했다 그래요. 3번의 자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예요. 자살을 했다가 아니라 자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도 떨어져 보려고 하고, 뒹굴러도 보려고 그러고, 양재물도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식의 그런 위험한 수에 전생에 놓여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뭐 우울증, 뭐 공장애, 뭐 심신불안, 뭐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뭐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되는데, 그 전생에도 그러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달리 뭐 표현이 됐겠지. 알지도 못했겠지. 그래서 그러한 자살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남들은 그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막 이야기가 부풀어지는 거지. 뭐 보면 뭐 봤다는 식으로. 쟤 분명히 어찌어찌 해서 뭐 바람이 나서 뭐 그랬을 것이야. 막 자기네들끼리 막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이야기가 와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고려짝에도 우울증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왜? 더더군다나 여인네들의 삶은 뭐 드러내놓고 살 수 있는 삶도 아니었고 그냥 숨죽이고 사는 삶이었잖아요. 뭐 남정네들도 마찬가지지. 뭐 신분 계급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남정네들도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되면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언니는 전생에 이런 기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명은 길다. 시도는 하지만 다행히 거기서 끝나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고 왔다 그래요. 전생에 고약한 시어머니, 홀 시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며느리였다 그래요. 이 고약한 홀 시어머니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구박이 심했던 거예요. 이걸 해놓으면은 왜 이걸 거기 그렇게 해놨냐.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면은 밥을 해놔야 되는데 내 몸이 하나야. 근데 몸은 10가지, 20가지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분명히 정해진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홀시어머니는. 그러니까 구박 아닌 구박 가지고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살았던 거예요. 아이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건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몸은 하나인데 한마디로 나에게
슈퍼우먼, 지금 말하는 슈퍼우먼이 되길 바라는 이 홀 시어머니 때문에 나는 계속 몸은 바쁘고 고단한데 자꾸 밤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몸은 지쳐있잖아요. 근데 몸은 지쳐있는데 잠이 일찍 안 들어. 잠이 일찍 안 들어버리니까 막 많은 상상을 해. 근데 남편은 곁에 없네. 남편은 지금 보이질 않아요, 곁에. 그러니까 홀시어머니의 그 등살에, 구박에 내가 스스로 자꾸 자괴감에 빠진다 그래요. 전생에서부터. 그래서 밤만 되면 뭐라 그래, 대들보를 쳐다보고 두레박 우물 푸는 우물안을 쳐다보고 있다 그래요. 방법을 찾았다 그래요. 그렇다고 이 집을 뛰쳐나갈 순 없고 애새끼들은 삐약삐약대고 있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 치마폭에서 치맛자락만 잡고 있는데 뛰쳐나갈 수는 없었던 거야. 왜 남편의 기운이 안 보일까? 여기서 볼게요. 남편은 멀리 뭐라 그래야 돼, 장사를 하러 등짐을 지고 무엇인가를 팔러 멀리 가는 상인 아닌 상인이었다? 상인 아닌 상인이란 것은 누군가의 뭐 부름을 받고 명을 받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기에 나는 홀시어머니야만 같이 있는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 남편의 기운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집을 많이 비우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래도 어쩌다 한번 돌아와서 남편이 내 엉덩이라도 한번 툭툭 두들겨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러나 너무 장시간 비는 그런 관계로 이 시어머니, 그렇다고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야. 시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질 않아. 그러니 그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동등한 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왜 시어머니라는 그런 이유로 나를 구박을 할까? 남편이 아무리 엉덩이를 두들겨줘도 난 소용이 없는 거야. 어차피 또 내일이면 또 떠나니까. 먼 길을 또 떠나니까.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외로움에 치를 떨었다 그래요. 간간히 나가서 내 밭일도 하지만 남의 일, 품앗이로 밭일을 또 나갑니다. 품앗이래요. 우리 일을 해야 되기에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또 간간히 또 저쪽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쌀 한 대박이라도 얻어가지고 갖고 와서 아이들과 저녁을 끓여 먹는다. 전생에서는 평범한 아낙네의 모습입니다. 거의 평범한 아낙네의 모습으로 윤회를 합니다. 언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혹독한 시집살이의 모습. 시어머니, 홀시어머니의 구박. 그 홀시어머니도요, 괜히 구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홀시어머니잖아. 일찍 청산가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을 빼앗기고 내 그 스트레스를, 한마디로 불만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며느리한테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언니는 전생에 윤회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활기차게 돌아가는 듯하나 언니 소리가 안 나죠? 이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걱정되는 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언니가 뭐 속병이 들었다거나 네. 그런 거는 저에게 통증 주는 거는 없어요. 네. 언니는 마음의 병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네. 네. 가보자. 이거는 병은 아니에요. 속쓰림을 줄 뿐이에요. 위에서 속쓰림을 줘요, 지금. 뭐 요즘 현대 사람들 뭐 끼니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잖아요. 그죠? 언니는 그러한 그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이런 위에 속쓰림을 주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어떤 병증이 있다거나 그것은 아니에요.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뭐 끼니를 뭐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해서 뭐 위가 튼튼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내가 식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요즘에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아이들 위주로 이제 먹거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몸에서 요하는 음식은 따로 있는데 아이들 위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 몸이 변하는 거예요.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언니는 나물과 채소 종류를 많이 섭취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요맘때면 뭐 냉이라든지 달래라든지 입춘이 지나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언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섭취를 해주세요. 음식으로서. 그리고 언니한테 맞는 색은요, 붉은색이 맞습니다. 네. 내 집안에, 내 집에 이렇게 보면 붉은색이 있죠. 네네. 이렇게 붉은색으로 뭐 장신구를 놔준다거나 포인트가 되게, 아니면 내가 옷 하나 입더라도 붉은색의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언니는 붉은색을 가까이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기운이 변화를 강하게 줄 수 있다. 제가 붉은색 봤죠? 언니의 기운이에요. 이게 필요한 기운입니다. 제가 뭐 붉은색을 입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입는데요. 언니한테는 붉은색이 맞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검정을 멀리하라 그러셔요. 다 검정이죠. 다 검정이죠?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이 검정이야. 왜? 왜일까? 때가 덜타고 편하니까. 때가 덜타고 뭐 하나가 묻어도 표시 안 나. 거기다가 뭐 애 낳고 살다 보면 살집도 생기고 축소될 것 같고, 그냥 검정이 아주 무난한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맞는 색이야. 하지만 언니한테는 맞지 않는 색이에요. 편안하다고 해서 그 색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붉은 계통, 밝은 계통으로. 검정색은 되도록이면 멀리 해주셔야 합니다. 언니는. 머리카락은 10cm 이상을 지금 이 시간에 되돌아가시면 10cm 이상을 잘라주세요.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내 스스로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10cm를 가위로 뚝 잘라버리세요. 제가요? 미용실 가서 자르든 미용실 가서 자르죠. 네. 나 스스로도 잘라도 돼요. 아니 미용실 가서 자르. 미용실 가서 꼭 자르세요. 네.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기운이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럼 머리를 붉은색으로 하면 굳이 옷은 그렇게 안 맞춰 입어도 되잖아요. 응?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붉은색으로 하면은 응. 굳이 제가 뭐 옷을 입을 때 붉은 계열로 입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포인트를 주라 했잖아. 그럼 머리가 포인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머리의 색깔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검정색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집안에 붉은색의 포인트를 또 줘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붓게 하게 되면 언니 난해해집니다. 안 됩니다. 네. 지금도 난해해요. 또 뭐야? 언니는 이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동네를 벗어나서 저 남의 동네에 가서 놀았었대. 전생에 이 유년 시절을 보면 내 동네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멀리 옆 동네, 멀리 저 동네 가서 놀다가 왔대요. 여기서 할머니 한 분이 여기서 동구 밖에서 우리 손녀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니한테는 할머니,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네요. (15, 16, 17, 18, 19, 20) 전생에서요, 이 부모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 기운으로 나옵니다. 할머니가 동구 밖에서 오는 나를 기다렸다 했죠? 네. 그러면 전생에서 부모가 왜 안 계시는지, 할머니가 나를 기다리는지, 분명히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전생에서요. 멀리서 놀다 오니 배고파야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놀기 바빠가지고. 그것도 내 동네에서 논 게 아니라 저 옆 동네 가서 놀았으니. 그러니 전생에서는 10을 일찍 갔다 그래요. 유년 시절이 좀 격동의 시간이었군요. 유년이라면 학교 다닐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대 때. 10대 때 있을 시절. 내 동네 승이 앉아서 다른 동네 가서 놀 정도면 뭐. 전생에서요, 애를 많이 낳지 못했어요. 왜? 항상 장거리를 멀리 다녀오는 남편의 머리 뒷꼭지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지 못했고요. 전생에서는 셋을 낳았대요. 셋을 낳아서 애들 케어하기도 바빴는데 이 고약한 시어머니 등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이 4칸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남편의 방이 없어요. 왜냐면 잠시 머물다가 먼 원행길을 떠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그 방의 칸수는 4칸이다 그래요. 이 언니는 대문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남편의 대문입니다. 이 대문을 언니가 부셔버리느냐 마느냐, 언니가 스스로. 이 대문이 하나예요. 2개가 달렸다면 재혼의 기운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만 달렸기 때문에 언니는 재혼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마저 언니가 부셔버릴 수가 있다. 제 선택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언니의 선택이라는 거지. 그러면 대문은 언니는 없습니다. 아, 이제 만약에 신랑이 이혼하면 이제 다른 남자는 없다는 얘기죠. 언니는 없어요. 온전한 대문을 다시 못 답니다.
언니는 전생에서 금전을 많이 못 끌고 옵니다. 왜? 살림만 하던 아낙네였기 때문에 품앗이만 하고 그냥 나 좀 도와줘 하면 그냥 잠깐 가서 쌀 한 대박 정도 얻어오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금전을 많이 못 끌고 왔어요. 많이 끌고 와봤자 언니는 1년에 한 300 정도? 1년에 300이면 10년이면은 3천, 20년이면은 6천, 앞으로 3년, 아니 30년을 언니가 길게 간다. 명은 길다 했으니까 30년을 간다 해도 9천? 30에 그죠? 9천? 9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언니는 총 자산이 30년을 간다 해도 9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내가 죽어라고 안 먹고 안 써야지만 언니한테 발생되는 자산이에요. 먹고 쓰고 남는 자산이 아니라요. 죽으라고 안 먹고 안 써야지만 남는 자산입니다. 없는 거예요, 언니는. 여기서 썼다, 쓴다, 먹는다, 언니한테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언니는 전생에서 재산을 못 끌고 왔습니다. 온전한 집 한 칸 제대로 못 끌고 왔습니다. 왜? 언니가 전생에서 업을 해서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았던 전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대문을 부셔버리면 또 다른 대문을 못 단다 그랬죠? 그러면은 만약 언니 스스로가 대문을 부셔버렸어. 포기를 해버렸어. 그럼 언니는 죽을 똥살똥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모으지는 못하고요. 언니는 그런 기분입니다. 혼자 살면 그렇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무슨 네. 말씀인지. 자산이 언니한테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문을 부셔버리고 내가 혼자 살면서 먹고 살려고 일을 해. 그럼 없는 거야. 그냥 한 달 벌어서 그냥 뭐 월세 내고 뭐하고 빠듯빠듯하다는 거야. 저축이라는 건 전혀 못한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저축이라는 건 전혀 못한다? 빚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자마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 3년이라는 시간을 내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라. 그래야지 언니의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언니의 금전적인 그런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변화를 못 주십니다. 아무리 전생 들어가서 언니의 자산을 끌고 올려도 없어요. 쌀 한 말? 쌀 한 가마? 요즘에 쌀 한 가마 쟁겨놓고 먹는 집 있어요? 농사 짓는 집도요 한 가마씩 안 쟁겨놔요. 언니의 자산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끄고 얘기합시다.